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의대 증원 문제와 함께 당장 밥그릇이 걸린 문제다 보니 의사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진료 건수로 보상해주다 보니 생긴 3분 진료 관행까지 정부가 이런 의료 체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섭니다. 우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합니다. 진료 건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진료가 얼마나 어려운지와 위험한지 또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겁니다. 소아와 분만 분야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필수 의료 지원 방법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진료로 줄줄 새는 재정 누수도 틀어막습니다. 진찰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 비용을 같이 받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의대 증원 발표와 맞물려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구체적인 분야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료계가 좀 더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내부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사천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서울 마포울 출마를 고사한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총선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내부적으론 당정 갈등에서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자객 공천으로 불거진 친명계와 친문계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유 보자. 이거 지금 뭐. 이거 잘 나봤네. 네. 가로도.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가까이 회동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천 관련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대담을 녹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은 오는 7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얼마 전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꾼 전청조 사건이 크게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한 40대 남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 원대 돈을 빌리다 들통났습니다.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을 주변에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 1인 다역을 해가며 만든 가짜였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사업가 A씨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금융그룹 부회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갖고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처럼 돼 있습니다. 현직 투자업체 대표와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A씨가 10억에서 15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구하자 투자업체 대표가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대화 속에선 A씨가 엄청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부 가짜였습니다.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본인이 1인 2역을 하며 카카오톡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속았고 일부는 A씨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까지 빌려줬습니다. 회장님 사무실 가서 씨하고 만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부회장님이 직접 씨에게 보내준 카톡을 다 보여주면서 너무 대단했죠. 씨한테 너 진짜 너무 복동이고 실제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삼선 국회의원의 혼외자로 수백억 원을 가진 재력가라고 주변에 소개해왔습니다.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사진이 그냥 다 모든 걸 말해주는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자신의 전세보증금 9억 원이 곧 들어온다며 집주인과의 가짜 대화를 만드는가 하면 가상의 본가 큰형을 만들어 돈을 보내줄 것처럼 문자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을 느낀 피해자들이 A씨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하면서 카톡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카톡에 등장한 대화 상대방들은 취재진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웃으시더라고요. 네. 나 전혀 몰라. 이런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하고 친문 사칭한 건 맞고. 카톡에 사진을 가지고 포스터 만들고 친분 있는 관계로 이용하고 있는 거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해요. A씨가 사칭하거나 친분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인물은 금융그룹 회장부터 투자업체 대표, 대형 로펌 변호사, 갤러리 관장, 아예 가상의 인물까지 10여 명에 달합니다. A씨의 컴퓨터에서는 600억여 원을 보유한 것처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가족도 속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A씨의 전 부인은 실체를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A씨가 사기친 피해금까지 대신 갚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알려달라니 저 대신 알려주신 거지 저한테. 돌이켜보니 의심스런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계속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파고들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힘들구나 싶은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고.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A씨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나스닥 상장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장에 내정됐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A씨 측이 취재진에 보낸 사진입니다. 지난해 10월 두바이에서 찍힌 사진인데 인도의 한 나스닥 상장기업 회장이 A씨와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 달 뒤 이 회장은 A씨가 자신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했다고 알리는 서류를 국내 은행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가 40억 원가량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미국 증시에 올린 회장의 회사고요. 사실은 여기는 지사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사장이 사업적 역량, 커넥션, 영어도 잘하고 해외 친구들하고 인적 교류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정말인지 해당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속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We don't know. We met him only once or twice. He said he wants to invest in our company. We gave him the documents, but he never invested. He never sent any money, nothing. So now we are not in contact. A씨가 돈을 송금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서면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He said, my bank, there is some problem in my bank. I will send after some time. I will send after some time. Only talking. Now we will be very, very, very careful. 포털에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기사와 함께 A씨의 회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 주소로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그룹이라고 혹시 있나요? 네, 일단 저희 오피스텔에는 이런 사무실이 따로 없으면서요. 취재진이 A씨의 입장을 물었더니 자신은 사기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 친구들에게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을 한 적이 아예 없으세요? 그런 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네네네 그런 거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제가 처벌받고 기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과 PC를 빼앗아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카톡 내용을 들여다봤고 혼자서 대화를 꾸며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본인이 돈을 갚을 테니 자신을 믿어달라며 스스로 건네준 것으로 판단해 해당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플라스틱 칫솔통으로 때리고 욕설을 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